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 2016년 신토익 신유형 데뷔 전략 Q&A. 안녕하세요. 급상승 토익 LC 엄대서입니다. RC 이정식입니다. 자, 2016년 토익이 바뀐대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 엄청 왔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물어본 몇 가지 부분을 이제 응축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주 명쾌하게 나갑니다. 파트들이 비중이 많이 차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비법을 좀 알려달래요. 파트들이 비중이 커진대요. 많이 차지된대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비법을 좀 알려달래요. 그죠? 파트들이 비중 크지 않아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비법 없어요. 두 번째, 자, 파트들에서 3명이 대화를 합니다. 그죠? 순서대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 많았더라고요. 3명 나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명에 3명 나오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2명이 나왔을 때는 안 헷갈렸어요? 난 2명 나왔을 땐 다 들었어요? 3명 나오니까 안 들리고 2명 나올 땐 다 들었습니까? 아니죠? 2명 나와도 헷갈리긴 했죠? 그죠? 자,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자, 2명이 대화를 하든 3명이 대화를 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만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집은 건데 이 질문 또한 3명이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 알겠죠? 자,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3 표가 나온답니다.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다음요. 파트 3 짧은 대화문에서 브리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이거 아주 제가 이 질문을 하신 분을 잘 봤더니 그래서 왠지 좀 냄새가 나더라고. 약간 좀 뭔가 분석을 잘하는 분 같고 그리고 어떤 영어 쪽 이쪽에 같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브리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짧게 대화하는 비즈니스 상에서의 어떤 대화 능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쓰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영어로 직접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토익 말고요. 그냥 평상시에 안 하고 계시죠? 그죠? 그냥 토익 공부만 하셨죠 여태까지.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걸 위해서 따로 평상시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나저나 시험은 시험입니다. 알겠죠? 즉 시험 공부는 그냥 시험에서 국한시키면 되죠. 이거를 밖에서 쓸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죠? 뭐가 바뀌겠어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파트별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 다 집어주지는 않는데 점수대별로는 어느 파트부터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 2, 3, 4 중에 일단은 변함없어요. 자, 3, 4가 바뀐다는 점은 결국 그 전에 안 바뀌는 파트가 공략법이 가장 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파트겠어요? 그렇죠. 1, 2인데요. 파트 1은 워낙 문제수가 적으니까 역시 무슨 파트? 파트 2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파트의 문제수의 증가에 따라서 LC 공부법 조금 더 의사소통에 유용한 의문문 표현들을 정리하자.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 같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자, 되짚을게요. 의사소통에 유용하다. 의사소통에 유용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래에 우리가 Part 3, 4 같은 경우는 사실 LC, 즉 Listening Comprehension, 듣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듣고 푸는 게 사실은 의사소통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들을 원어민이 읽어서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푸는 것뿐이지 진짜로 의사소통에 쓸 수 있는 말들이 그런 문장의 길이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토익에서는 진짜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표현들을 조금 더 모아서 정리해서 외우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실 오히려 예전에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읽기를 많이 하면은 이해만 하고서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바뀌는 문장에서는 실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있지 않으면 쑥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뭐 슬랭 우리가 흔히 속어라고 하죠.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나름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니까요. 오히려 평상시에 계속 읽어보는 습관을 더 많이 갖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굳이 뭐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들 뭐 친해져가지고 굳이 막 그걸 써야 되겠다는 의무감 혹은 부담감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파트 대화 속 문체가 구어체를 가정한 문어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여기서 비슷한 얘기예요. 즉 구어체를 가정한 문어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험은 시험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길이가 좀 짧아져서 실제 대화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드나 아니면 실제 막 공항에 가가지고 진짜 쓰는 영어, 진짜 살아있는 영어에 비해서는 그래도 길고 그리고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어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래요. 자, 파트들이 대화하는 사람이 3명까지 나오는 경우 오히려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 분량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얘기했어요, 종래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짧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급하게 하느라 식사를 걸렀는데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이걸 먼저 처리하고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걸 바꿔서 나 배고파. 그래? 언제? 뭐제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따가 어디 가서 먹을 거야.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이 정도 짧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얘기하는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소화하는 분량은 줄어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나름대로 의사소통에 유용한 문장들이 나오지만 사실 구어체라고 볼 것까지는 없는 문어체고요. 그 문어체 내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일단 사람이 횟수가 치고 나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뿐이지만 분량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자, 마지막 파트 4 표나 그래프 약도 문제의 추가는 기존의 파트 7에서 등장하는 표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아까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표 그래프 나오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파트 7에 대한 어떤 대책이 원래 확립이 되었다면 사실 3, 4에서는 그 파트 7에서 나오는 표나 그래프보다 훨씬 간단하고 짧은 것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익숙할 때 익숙한 표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트 7에서 나오는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대화를 듣기 전에 문제를 미리 체크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요걸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종래 가장 LC 파트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스트래티지, 전략이 뭐였냐면 문제를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빨리 훑어봐서 스탠바이를 하고 낚아채듯이 처음에 들었을 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중간 즈음에서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즈음에서 세 번째 문제를 푼다라는 전략을 고수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 자, 실제 예시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47, 48, 49번 이렇게 세 문제 나오는 거 어때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니까요. 안 달라도 똑같아요. 알겠죠? 겁먹을 필요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시 볼게요. 자, 파트 3 가장 특징적인 대목이 아무 문제가 늘어났다는 건데 늘어났다는 거 그냥 문항수가 많아졌다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문제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다른 파트의 문제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파트 1 네 문제 줄어든 거고요. 파트 1이 네 문제 줄어든 거고 파트 2가 5문제 줄어든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똑같잖아요. 이 문제 똑같잖아요. 그죠?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화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자, 남자 A, 여자, 남자 B, 여자, 남자 B, 남자 A, 여자, 남자 A, 여자.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The Green Day project has finally come to close. How about throwing a party on Friday night to celebrate? 남자니까 That's a great idea. Do you have a restaurant in mind? I'd like to go to Terry's house. The steaks there are the best in town. True, but some of the staff wouldn't enjoy eating at the steakhouse. The place has no vegetarian option. Oh yeah, I forgot about that. How about Room Kitchen then? It has good vegetarian pizza option. That's right. The place is well known for its wood fire pizza. Sounds good to me. Do you want me to make a reservation, Rana? Oh no, I'll do that after I finish writing my report. 어때요? 쭉 읽었는데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만 문장의 길이가 어때요? 한 사람이 짧아진 게 보이시죠? 그죠? 다만 세 사람이 나왔다는 거.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남자 A, 남자 B인데 문제 보세요. 자, what are the speakers planning? Speakers 물어봤죠? What does the 누구? Woman. What will the 누구? Woman. 남자 A, 남자 B 그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니까요. 물어볼 수가 없죠. 아니, 남자 A, 남자 B가 자기가 말할 때 저는 남자 A예요. 저는 남자 B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이상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릴 걸 헷갈려야죠, 여러분들. 알겠죠? 왜 이렇게 내느냐? 실제 리얼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conversation 진짜 대화는
두 사람 이상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6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룹핑으로 해가지고. 그치? 근데 거기까지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진짜 번잡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 진도, 그 양을, 범위를 조금 넓힌 것 뿐입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는 남자, 여자, 남자만 대화했기 때문에 그냥 컨버세이션이 아니라 다이얼로그 수준이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진짜 리얼리아가 떨어진다고 본 거죠. 약간 바뀐 거예요.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문장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뭔가 하나 보이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볼까요? 요 표시가 돼 있죠? What does the woman imply when she says? 자, 여자가 imply,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Actually, 사실은 I'm not so sure about that.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imply, 진짜 의미는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데요. 그죠? 자, 문제 상황이 여태까지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길이도 길고요. 자, 보기 보세요. 문장의 길이가 어때요? 제법 어려운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자체 actually, 사실은 I'm not so sure about that.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 자체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이 안 나올 테니까요. 알겠죠? 결국 뭐겠어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물어본다? 자, 어떤 문장의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대화의 situation, 그리고 context, 맥락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 풀고, 중간 즈음에 두 번째 문제를 낚아채서 풀고, 마지막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푼다라는 전략을 억지로라도 흐트러 놓겠다는 전략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또 듣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렇죠? 분명히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렇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분량의 길이는 오히려 짧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크, 왔다 갔다 하는 횟수는 많아졌지만 한 사람이 얘기하는 분량은 짧게 끊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만 눈여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쭉 얘기를 하다가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즈음에요. Actually, 사실은 I'm not so sure about that.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진 않아요. A. She thinks the employees were not friendly. 그녀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다. B. She doubts she selected a good company. 그녀가 의심합니다. 뭘? 제대로 된 회사를 골랐는지. 다음 C번에 She wasn't satisfied with the service. 그녀는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마지막 D번에 She wonders if she left something in the car. 그녀가 차에다가 뭘 두고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만 가지고서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만 보고서도 일단 맞출 확률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자, 보세요. 조금 위에서부터 시작을 쭉 해가지고 You are lucky.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You are lucky. I think you chose a really good car rental company. 당신이 진짜 좋은 렌트카 업체를 골랐나 보다 라는 말에 사실은 그 점이 나는 확실치 않아요 해놓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I returned the car refilled and undamaged. 내가 분명히 차에 기름을 채워서 아무 상처도 없이 돌려보냈지만 but they charged me an additional $15 on my credit card. I'm going to find out what that charge was for. 그쵸? 근데 $15를 더 추가로 청구했더라고. 이게 무슨 돈인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말 자체가 글쎄 앞에서 나왔던 Good Car Rental Company라는 남자의 말에 약간 자신의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B번에 she doubt. 그녀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회사인지. 즉 약간 지금 미스한 게 아닌가 혹은 그 회사가 약간 자기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식의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자, 다시 한번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55번에 여자가 언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와 문제와 겹쳐져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따져야 되죠.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풀다가 오히려 어떤 상태가 돼요? 이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다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 읽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제법 걸릴 테니까 말이죠.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 문제를 다 맞아야 되지. 그죠? 자, 기본적으로 세 문제를 다 맞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오히려 요 두 번째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전략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53번과 55번을 푼 다음에 어차피 54번은 어떤 상태? 어느 일부에서 꽂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푸는 상태가 맞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충분히 생각하고 푸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세 문제를 다 맞추려 하는 전략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결국 문제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 즉 다 끝까지 듣고 이거를 먼저 다 쭉 듣고 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 포인트가 가능해진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연습은 사실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삽입된다는 거죠. LC에서. 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매한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요 그래픽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문제인데요. 이 세 문제가 다 이 그래프하고 연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유의를 해야 돼요. 왜? 결국엔 이걸 먼저 읽고 있거나 보고 있으면 세 문제를 다 맞는 게 아니라 요거 한 문제는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빨리 뺏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세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맞겠다는 거야. 한 문제만 맞겠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점수 면에서 일단 포인트가 별로 없겠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요거 뺀 나머지 두 문제를 먼저 맞추고 나중에 이걸 접근한다가 더 옳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 이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 이미지가 나온 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지나 그래프는 나중에 보시고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 문제 중에서 적어도 두 문제는 확보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 알겠죠? 자,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자, attention all passengers 승객들에게 자, 비행기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해놓고요. Please take a look at your boarding pass. The departure gate has changed from gate 9B to 게이트 번호가 바뀌었죠. Repeat. Passengers on flight 103 bound for New York. Your departure gate has changed from gate 9B to gate 7A. The flight has also been delayed by 1 hour due to the unusually dense fog here in 어디? 밴쿠버. 이 밴쿠버의 짙은 안개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볼게요. 그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픽 보시고 어떤 정보가 보딩 패스에 incorrectly 잘못 기재가 되었느냐 해놓고요. passenger 이름, 날짜, 그리고 origin 출발하는 장소, destination 목적지, flight 비행기 번호, class, seat number, departure time, 그리고 게이트 번호, subject change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거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듣겠어요? 못 듣죠. 이거 읽고 끝납니다. 알겠죠? 다 듣고요. 두 문제 맞추고요. 이때 보세요. 딱 봤을 때 기억이 남아있으면 풀고 기억이 안 남아있으면 틀리면 돼요. 알겠죠?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이 문제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보 중에 자, 짙은 안개가 꼈다. 어딘 지역에서? 밴쿠버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출발하는 곳이 토론토가 아니라 어디란 얘기예요? 밴쿠버란 얘기네요. 다 몇 번이에요? A번 오리진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 포인트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하나 틀렸다고 점수가 훅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문제 뺀 나머지를 정확하게 맞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좀 바꾼다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기본적인 안정적인 전략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확 해결됐나요?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걸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크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자, 본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꼭 제 강의, 본 강의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 신토익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자, 고득점 빨리 끝낼 수 있기를 저도 같이 힘을 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자, 토익 이제 신유형에 대해서 6, 7에 대해서 어떤 게 바뀌나 살펴볼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자,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맞아요. 자, 지문이 길어지고 시간은 그대로예요. 당연히 빨리 문제 풀어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보세요. 6에서도 4문제 늘어났어요. 원래 12개에서 16개 됐죠? 자, 독해 지문에서도 원래 2개짜리 끝이 아니라 3개짜리가 자 2개짜리는 2세트, 3개짜리는 3세트 돼서 총 5세트가 됩니다. 이제 이중지문 이상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자 근데 지문 3개짜리 마저도 문제 개수는 결국 이제 5개밖에 안 돼요. 자 지문 3개짜리도 그래서 지문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난감한데 어떤 꼼수 뭐 묘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급상수토익 이정식 강사는 어떤 얘기할 거냐면은 자 문제풀이 과정은 지금과 동일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묘수가 있냐? 저는 항상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해 줄게요. 자, 저 궁금해요라겠죠. 자, 어떤 게 궁금한 거 봤더니만 좀 가관입니다. 자, 정신없죠? 자, 혹시 헷갈릴까봐 제가 노란 표시 표시했는데 빠르게 읽어볼게요. 독해 문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 관리, 빠른 문맥 흐름, 오래 걸리는 거,
자, RC 문법 줄이고 독해 늘어난다. 20문항 찍고 나왔다. 자, 전략 시간 단축, 빨리 풀 수 있는 시간 배분, 기초 잠재에 도움이 되느냐, 뭐 두 달만 900 넘느냐. 자, 뭐요? 바뀌는 토익에 있어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이제 중요한 특색이냐 이런 얘기죠. 자,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전략이 있어서 독해 전략이 따로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결국 또 같은 얘기네. 하나밖에 없네요. 시간 배분 문제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절대 신유형에 대해서 대응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딱 못 박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방법 말고 대안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단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혼동하시는데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것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제 말이 납득이 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강의 믿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867 전략이라는 것이 총 4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엄청 비법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식선은 얘기인데, 자, 뭐냐? 밑줄 긋기가 있어요. 자, 요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 강의 듣고 싶은 것은 수강생도 있지만, 자, 토익 강사들도 이 강의 되게 궁금해요. 독해가 가장 사실 강사들 하기 싫은 강의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 못하지만, 왜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학생 입장에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뾰족하게 묘수, 단시간 내 효과를 나타내기는 참 힘들어요. 독해가. 그래서 다 피하는데 저는 독해 강의를 갖다가 정규 강의만큼이나 정말 수백 번의 강의를 통해서 독해 노하우를 쌓았어요. 자, 그 결론이 뭐냐? 밑줄 그는 데 있어서 네이티브가 문맥상 이제 빠르게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걸 저는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 원리란 건 단순하지만 노하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원리 도출입니다. 자, 그거 보여줄 거고요. 그걸 이 본강에서 다 보여줄 수 없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나 보다. 되겠구나를 보여줄게. 희망을 갖다 줄 겁니다. 초반 두 문장은 자세히 읽어라. 비유를 들어볼까요? 영화를 볼 때 초반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뭐 드라마, 영화도 드라마도 마찬가지. 후반부에 클라이막스 있으면 거기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앞에 초반에 10분, 20분, 뭐 길게 하면 30분 정도. 영화 90분이라면은 앞에 30분 정도를 자세히 집중해서 봐야 뒤에 끝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도 좀 클라이맥스도 이제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입니다. 초반 두 문장은 자세히 읽으면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가능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밑줄 내용으로 뭐한다? 스토리 재구성한다. 자, 밑줄 얘기할게요. 전체 독해 지문 대비 밑줄 그는 방식 제가 제시한 대로 하면은 30에서 40% 정도면 밑줄 그면 돼요. 50%안 됩니다. 근데 30% 40% 밑줄 그는 데서 학생들 뭘 착각하냐면 밑줄 그을 때 재밌어요. 이거 보면 내용 파악이 돼. 근데 막상 문제 풀려면 그런 문제 있죠. What is mentioned? What is suggested? What is inferred? What is indicated? 이렇게 해서 시사되는 거 해당되는 거 묻는 문제들 가장 짜증나죠. 왜? 본문 읽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꼼수 있다겠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체 내용 한 4달락 있으면 4달락 결국 다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뭘 제시하냐? 밑줄을 30% 40% 밑줄 그면 그거로 뭐 할 수 있다? 스토리 재구성.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본 강의 들어가면 자세히 얘기할 텐데 밑줄 긋는 것이 30% 가지고 다른 거 밑줄 안 긋고 70% 제끼고 30%만 가지고 스토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자, 다른 거 안 읽어도 30%만 가지고 다른 내용 미련 안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온갖 삽질 가령 전체 내용 다 읽었다. 그러면 내용 파악돼요? 다 읽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총 4달락이라면은 첫 달락 읽으면 이해되는 것 같아. 두 번째 달락 넘어가면 앞에 달락 흐릿해 내용이. 세 번째 달락 넘어가면 앞에 두 달락 다 까먹어. 마지막 달락 읽으면 앞에 세 달락 다 까먹고 내가 뭐 읽었나? 다시 처음 듣죠. 시험장에서 독해지면 다시 읽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읽고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얘기 왜 했느냐?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내용 파악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보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일단 신용 뭐가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8,6죠. 자, n이 붙은 게 new죠. 뭐냐면 자, 이 A, B, C, D 네 가지 문장이 같은 주어로 시작한 거 보이죠? 자, 이 문장이 뭐냐? 본문에서 자, 여기 빈칸 보이죠? 여기에도 뭘 들어갈지 갖다가 자, 앞에서 끝까지 흐름 파악이 돼야만 여기에 뭘 넣을지 알 수 있죠. 이거 단순히 해석하는 능력. 단어 안다고 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한다고 해서 내용 파악되느냐? 우리가 네이티브랑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네이티브 합시다. 국어 네이티브. 인터넷 신문 기사 보죠. 보면 옆에 사람한테 그 내용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말은 있죠. 근데 토익 독해 좀 읽었다. 한 번 다 읽은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해석하는 거랑 옆에 사람한테 스토리 설명할 수 있는 거랑 저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이티브가 됐을 때 스토리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능력 가져야 돼요. 가능합니다. 자, 그거 갖다 보여준 것이 이 급상 토익의 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제 아까 6에서
자, A, B, C, D 보기 어떤 문장들 가지고 채워 넣으라겠잖아요. 문맥 파악하고. 자, part 7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거냐? In which of the positions marked 1, 2, 3, and 4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belong? 자, 밑에 1, 2, 3이라고 표시된 거에 가지고 그 중에서 자, 다음 문장이 best,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앞뒤 문맥에 맞춰서 We believe it is a computer glitch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자, 이거 어떤 느낌인 거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인지 오류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집은 정말 훌륭한데 이런 오류는 처음 봤어요. 고객님이 겪으신 불편 저도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적 겪은 적 없습니다. 라고 약간은 변명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다 읽어야 되는데 어디쯤 있을 것이냐. 자,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빠르게 보여줄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동사랑 목적어 밑줄 긋는데 수식어는 제끼고 필수적인 것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원칙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한번 도점이가 12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자, 맛보기를 보여줄게요. 자, 밑줄 다 그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 내용이 전체 내용 대비 반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는 짧다 보니까 좀 길게 보이지만 보통 시험장에서 보면 독해 지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독해 지문 보면 마침표가 한 2줄 아니라 3줄, 4줄, 심지어 5줄 정도 내려가서 독해 문장 한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줄 긋는 양은 줄어들어요. 자, 일단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 한번 보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첫 번째. 자, RS300 digital camera. 자, didn't arrive. 자, 물건 도착 안 했다. 자, 고객이 고객이 한 얘기인데, 자, 그렇게 도착 안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주문한 거에도 우리가 추적해봤다. 고객이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문한 거 갖다가 한번 추적해봤더니, 아직 배송도 안 했네. 미안한 거죠, 고객한테. 그래서 looking into the problem, 그 문제 지금 조사 중이다 했죠. 자, 기억나실 것 같까?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볼 때 컴퓨터 오작동인 것 같다. 내지는 컴퓨터 오른 것 같다. 에러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처음 겪는 거다 정도 했죠. 변명이잖아요. 자, 그게 여기 연결된 거. 자, 물건 못 받으셨군요. 그거 우리가 추적해봤더니 배송 안 했네요. 여기까지가 오류죠. 자, 보내야 되는데 착오가 생겨서 안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 한다? 조사 중이다. 그다음 뭐예요? 굉장히 단골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 Nothing like this happens again.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make sure. 확실히 하겠다. 사과하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어떤 조치 취했다? 도착하도록, 이제 빠른 배송 도착하도록 보낼 것이고, 그게 하루 이제 이틀 정도, 이틀이면 도착할 것이다. 그다음 뭐 한다? 불편 미안하다. 그래서 뭐 보냈어요? attach 쿠폰 보이죠? 쿠폰 코드. 자, 쿠폰 보냈다. 그다음 뭐예요? 자, 이거 갖다가 배송 쿠폰 쓸 수 있다. 자, how important you are to us.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어떤 제스처, 미안해서 이제 쿠폰도 보내주고 하는 조치들, 빠른 배송 보내는 것들이 고객한테 이거 미안하니까 하는 조치죠. 자, 이 뒤에 얘기는 후속 조치고, 다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키워드죠. 오작동 발생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처음 겪는 거다. 라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도착 안 했다. 추적해봤더니 물건 안 보냈다.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뭐예요? 자, 그래서 조사 중이란 얘기인데 미안하다. 이거 처음 겪는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중이니까 조치 취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1, 2, 3, 4에서 가장 문맥에서 맞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자, 몇 번의 답이 돼야 돼요? 자,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전체 해석할 때 수식어 다 보고 해석 다 한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본다고 해서 내용 파악 안 됩니다. 오히려 대충 건너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안 읽고 요 내용만 가지고 자, 물건 도착 안 했다, 추적했다, 안 보냈다, 조사 중이다, 단골이다, 다시 발생 안 할 거다, 자, 준비했다, 도착을 이틀 후에 할 것이다, 미안하다, 쿠폰 보냈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큼 당시 살았는지 내지는 이제 소중하게 여겼는지 보여준 것이다. 내용 파악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1번이 답이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독해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심지어 3개짜리 있죠. 그것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밑줄 긋는 방법을 따로 익히시면 돼요. 자, 그거 제가 명확히 제시할 겁니다. 진짜 초딩처럼 아무런 이제 영어 문법 지식 없어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하면 독해 지문 아무리 길어도 남들 삽질할 때 우리는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정확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